사실은 그 국민연대와 관련해서 제3의 방법이 있다고도 얘기했고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들도 많이 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아무튼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잠깐 좀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1960년대 미국에서 시행됐던 직접민주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직접민주제도의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발달된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 국민들의 핸드폰을 공인 인증시켜가지고 물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토론은 뭐 1개월, 3개월 이렇게 의제에 따라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60년대 옛날에 이야기됐던 직접민주제의 폐단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직접민주제를 바로 비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돈도 많이 안 듭니다, 이게. 예를 들면 한 번에 그 플랫폼을 깔아놓으면, 예를 들면 직접 민주할 수 있는 핸드폰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 다음부터는 매일 투표를 해도 돼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그런 염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에 정치하고 언론을 배운 분들이 전부 대의 정치만이 민주정치라고 자꾸 착각들을 해요. 시대 흐름을 잘 못 보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실험해 봅시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이 아니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미 150년 전부터 직접 민주제를 발달시켜 온 나라이기 때문에. 작은 나라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보통신이 우리가 훨씬 더 그러니까 발달되기 물론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국민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의견을 수렴하는 거는 우리가 뭐 5천만이긴 하지만 굉장히 신속하게 또 비용이 안 들게 그렇게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 직접 민주주의에 회장하는 분도 지금 우리나라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이 정보통신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라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제가 부동의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다른 측면도 있을 수 있으니 그 점도 고려해가면서 보자 그런 겁니다. 뭐 제가 부동의하지 않아요. 아까 그 무소속 문제 관해서 모 교수님하고 좀 생각이 같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부연을 이제 드리는데 일단 만약에 이제 무소속 문제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단일 후보가 됐을 때 저는 뭐 무소속으로 그냥 후보로 무소속으로 등록해서 그냥 출마하는 것도 뭐 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박근혜 후보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데 또 민주당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층들을 또 계속 끝까지 이제 같이 함께 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또 선택 가능한, 물론 이제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도 플러스가 더 많이 있긴 하겠지만, 그건 충분히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하지만은 이제 만약에 당선이 돼서 진짜 무소속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건가, 저는 그거는 좀 이제 회의적입니다. 지금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하고 합하더라도 그래도 여소야 되거든요. 그래도 이 국정을 운영하기가 어렵고 국회에서 뭐 법 하나 뭐 제대로 이제 고치기가 이제 어려운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될 것 그러니까 같고요. 그걸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11월 25일 날 단일화되면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됐다라고 가정한다면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의 127명은 자기 편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무소속 후보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범야권의 후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7명의 의원이 있는 것이죠. 성호창 의원을 포함한 128명의 의원의 지지를 받는 후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 중원의 많은 국민들과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합치기 위해서 무소속한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지 거기에 많은 수사가 붙으면 국민이 헷갈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당은 선거 이후에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은 선거 승리만을 위해서 이런 형태로 간다라는 것이 정리정돈된 표현이지 이거를 너무 이렇게 복잡한 수사 속에서 가둬놓으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건지가 헷갈린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직접민주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합니다. 김 소장님. 그다음에 그래서 그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안 받았는데 새누리당은 신랄하게 공격하며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모바일 투표는 첨단 테크놀로지 힘을 입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직접민주주의 문제의 정신이 안철수 후보에 다 있다면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도 모바일 투표를 정기적으로 수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이런 직접민주주의 훌륭한 기제가 있고 정보통신이 발달되어 있다면 굳이 그 불확실한 여러 가지의 어떤 기술적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여론조사라는 방법보다는 차라리 모바일로 방법은 나오지 않았지만 전격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자꾸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모바일 투표는 대표적으로 실패한 그 직접민주제 수단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어떤 제도든지 간에 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의 민도, 예를 들면 민주당 당원들이라든지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민도가 여기에 결합이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뭐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과거에 보면 우리가 크게 대별해 왔을 때 주로 동원 대상이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라고 하는 최첨단의 직접 민주제적 수단을 아주 구태적인 동원 수단, 최첨단의 구태 수단으로 이게
전락을 시켜버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 정치에 그 물들어 있는 분들이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모바일 투표 같은 경우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보나마나 안 봐도 우리가 뻔히 아는 게 아마 민주당과 문재인을 지지하는 후보들,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동원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검증된 실력을 민주당 쪽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상의 동원적인 행태인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직접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은 지금의 40, 50 세대 이상이 아니고 기존 정당 정치에 물들어 있어서 그걸 비판하면서도 물들어 있는 분들이 아니고 거기에 물들어 있지 않는 20, 30 세대들 그 이하 세대들이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새 시대의 새로운 정당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유럽의 대부분의 정당들이 당내 직접 민주제를 하지 않습니까? 대의원 제도를 두지 않고 당내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은 당원들이 직접 결정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대의원을 두고 대의원을 동원을 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정당의 질적으로 차이가 그럼 있는 조금 잠시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접 민주주의 지금 한번 이제 토론해볼까요? 문재인 후보도 모바일 100만 명 이상인데 이것도 가면 김 소장님 보시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 선거 그렇죠. 방법을 그 통해서 후보가 됐다. 그럼요. 동원된 어떤 모바일에 의해서 조직화했기 때문에 동원된 모바일 세력에서 그렇죠. 문제가 됐다. 많은 거죠. 그럼 문재인 후보도 역시 구태의 한 축이네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당연히 안철수 후보 간단한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게 이제 어떤 당의 그 대표를 그 선출하는 경선하고 지금 이 그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대선 후보를 문재인 후보의 야권 후보를 그 선출하는 경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경선의 타당성 문제 관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은 지금 그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경선하고 지금처럼 이제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 후보하고 민주당 밖에 있는 후보하고 이 모바일 경선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진짜 모바일 경선의 어떤 그 정말 그 실력 차이가 워낙 두드러지고 이게 또 논란이나 어떤 갈등이 아주 증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내 사람들끼리 하던 거하고는 좀 다르다. 자, 그 지점이 유 박사님 그 지점이 이제 정치 쇄신, 국민 변화, 미래를 끊임없이 이 안철수 후보가 화두를 잡는데 단일화의 방식에 있어서 단순 여론조사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단일화 방식 얘기로 뒤에 예를 들어서 그 단일화 방식을 논의하자는 게 아니고 단일화 방식 문제에서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그 변화, 미래, 국민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구체 현실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 기제가 과연 뭔가 제가 잘 몰라서 나중에 토론한다면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런 문재인 후보도 모바일 경선 통해서 했는데 정당성 없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시니까 당내 경선은 또 얘기가 다르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뭐가 복잡합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모바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헷갈리는데요. 이걸 좀 정확하게 개념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모바일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어떤 후보를 뽑는데 그 지지자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나는 투표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해서 등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방식은 예를 들면 동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죠. 그러나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운운되고 있는 일반적인 여론조사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는 좀 세심하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집 전화를 가지고 했을 경우는 민주당 지지자 같은 경우 이 부분에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 핸드폰으로 착신을 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투표 참여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불공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조차도 사실은 여론조사를 모바일, 그러니까 핸드폰 여론조사를 하는 게 그나마 좀 더 공정성을 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모바일 경선과 이 모바일 여론조사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노인들 다 빼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들도 그 구형 핸드폰에 이게 다 가능합니다. 네,